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조응천 의원님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2주 만에 좀 뵀는데 그동안 탄핵이 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인데 물론 권한 대행이 있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출범한 지 146일 만에 어제 대표직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벌써 비대위로 들어선 게 몇 번째인지 좀 세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번 비대위는 또 중요하잖아요.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 8년 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그때 상황을 그대로 대자비하고 네.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그때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나 그때 우리 당내 사정이나 이런 그리고 민주당 사정 이런 모든 걸 제가 예. 속속들이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그 그대로 그걸 재현시키는 이번에 그냥 당과 또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아연실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런 그대 제1야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뭐 장관을 포함해서 검사 뭐 감사원장을 뭐 비롯한 이런 뭐 심지어 헌법기관장까지도 탄핵하는 어떤 그런 뭐 독단 그리고 예산을 뭐 일방적으로 다 날려서 내년도 정부 살림을 예. 살림살이가 어려운 실정 뭐 그동안 또 뭐 일당으로서 그동안 그 수많은 뭐 입법 독단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통해서 이제 맞섰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정 운영의 어려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수록 더 지난 50년 동안의 이 보수는 국정 운영 경험을 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우리들만의 저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 네. 그런 자문과 그런 도움을 통해서 여야 간에 또 협치도 만들고 또 당정 간에도 더 완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를 해모하고 기피하고 정치를 무시하는 이게 결론은 제일 큰 예.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돼서야.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예상대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난 4월 총선을 참패하고 난 이후라도 그 거대 야당들과 협치를 통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네. 헌법상 대통령 가람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면은 뭐하러 네. 상급 분립합니까? 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건 또 이거였는데 또 워낙 지금 쌓아두신 말이 많아서 네. 말씀이 좀 나왔던 것 그래서,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 비대위원장 누가 할지가 좀 사실은 중요할 것 이제 같아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은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장에서 지금으로 치면 정청래 의원이 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하든 탄핵은 좀 피해가지만은 대통령이 자진해서 쪽이 터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 뭐 셀럽이다 가게 뭐 좀 이빠른 소리하고 뭐 잘해가지고 조금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런 사람보다 네. 당내 원로급이나 그래도 당내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초이스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제일 근접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 전 그것도 대표. 좀 이야기가 좀 넣어다가 또 안에 또 예.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 좀 주춤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중진 의원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당내 중진 중에 한 명이 하는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뭐 권영세 의원 이름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나경원 의원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가겠네요. 원희룡도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자리에 온다? 이건 좀 이상한 그림 아닐까요? 글쎄 뭐 남해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얘기하겠습니까만은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난주 한국갤럽 기준 네. 7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명징하게 탄핵 안 된다라고 뭐 의사를 밝히셨던 분이 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방조 세력 뭐 이렇게 매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하시든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당 외자로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이번에 깊숙이 발을 담그셨던 당론 형성이나 뭐 이런 쪽에 그분은 조금 멀리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당내 사정이 밝으시더라도 예. 뭐 당내 정치만 한 게 아니고 국민들 보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네. 뭐 저는 뭐 더 이상 주제에 넘은 얘기는 드릴 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했던 얘기가 탄핵을 찬성한 것을 뭐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이걸 보면 앞으로 정치 행보를 좀 이어가겠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그건 예. 뭐 명백한데요. 네. 과연 그게 그렇게 희망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퀘스천 마크를 좀 짓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예, 행보가 예. 가능할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어쨌거나 탄핵 가결되고 난 직후에 의총에서 그 장동혁이라든가 진종호 등 그래도 좌파 출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 자기가 최고위원직을 던지면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뭐 곧장 네. 그 따라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그 정치력의 부재가 또 소통의 부족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검찰 출신 정치 신인의 리더십의 한계를 노정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아류위가 없습니다. 뭐 선수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어쨌든 동등한 그 동료로서 얘기 충분히 듣고 또 내 얘기도 거기 맞춰가면서 또 그쪽 얘기도 나 쪽으로 좀 땡기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데 예. 그거 하려면 수없이 많은 대화와 접촉 뭐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검찰은 수직적인 조직이고 검사 동일체고 상명하복이고 그러니까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왜 그 당신 대표 혼자 그런 걸 결정하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예. 것 같아요. 그게 모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그 한계인 것 같고 네. 어쨌거나 또 참 그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쌓이게 될 수도 있고 친한계는 이제 거의 뭐 해체된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비대위가 정말 한동훈 대표를 축출을 하려고 한다면 요 탄핵 정국 직전에 가장 핫 이슈였던 당원 게시판 이슈 예. 그거 그동안에 당권 쪽에서 막아가지고 못했는데 그거 한번 열어보자 누가 했는지 보자 닦아가지고 아니 뭐 가족들이 했네 만약에 네. 그래서 뭐 당권 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제 또 의총이나 이런 데서의 분위기를 보면 그 전까지는 주말 내내 좀 격앙됐었는데 의총에서는 좀 이렇게 화합해야 된다 지금은 뭐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상태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나름 뭐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뭐 내용을 좀 복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날 어청은 거의 뭐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참 물병이 날아가고 당 대표한테 그냥 물병도 날아갔대요? 날아갔어요. 예. 실제로 막 육탄 돌격하다시피 바로 뭐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림이었어요. 예. 지금도 배신자 프레임으로서 또 특히 이제 영남권 정당 그런 영남권 중심 정당의 그런 면모를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는 한마디로 공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네. 그걸 배척하자 그런 건데 이미 뭐 그냥
제가 뭐 요 앞에 어떤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그건 분당 꿈에도 보십시오. 분당이라는 것은 보통 집권 세력들이 네.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의 힘을 믿고 기존 체제를 붕괴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든 그런 정치 조직이 신당이고 그게 네. 분당인데 예. 이건 분당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한동훈 대표 물론 난 사람 뭐 이야기하기 뭐하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분당을 뭐 해가지고 새로운 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결사체 조직원들이 없어요. 예. 뭐 어제 만찬에 한 뭐 10여 명 갔다고는 하던데. 네, 그러니까 뭐 예. 좀 전에 조홍천 우리 저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당내 사정이 또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고 또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냥 최고위 한번 논의 거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윤리 그냥 네. 뭐 거기서 빨리 제명 조치해라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당 상황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가면은 뭐 이번 뭐 이제 조기 대선은 뻔한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국민들에게 더 밉상사나운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으로서 정말 자빠져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앞으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권한대행을 하면서 예. 이걸 뭐 비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뭐 권한대행 중심으로 우리끼리 또 이걸 하는 게 수습해가지고 맞는지.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집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 논란 행위를 가지고 언론 기사거리 만들고 국민들 관심거리 하지 마라. 뼈를 깎는 정말 살을 도려내다 뼈를 발라내는 식의 그런 독한 아픔을 이제 감내해야 된다. 예. 그런 방식의 지금 뭐 입장만이 남아 있는 거지. 네. 뭐 지금 뭐 배신자 색출을 하려고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이 수박입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나오다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예. 제가 볼 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민주당 부역자 뭐 이런 글 올린 의원도 작년에 있었다는데 지웠다 하더라고요. 이재명 예.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난 직후에 이제 저녁에 열렸던 의총, 네. 민주당 의총. 뭐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게요. 그거 뭐 멱살 잡고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네. 뭐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전 정도 수준이고 고함 지르고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 물러나겠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때 심야까지 계속 갔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 심지어 뭐 저 하나 좀 뭐 비쌀 얘기 그 자리에 그냥 한동훈 대표 없으니까 한동훈 뭐 대표 끌고 오라고 박정아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이잖아요. 박정아 의원 보고 뭐하냐고 막 원들이 또 막 난리를 떠니까 당장 박정아 한동훈 대표 실장이 데려와라. 바로 예. 그 자리에서 나 비서실장 사퇴한다. 나보고 이러지 마라.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예. 네. 뭐 그때 상황이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직후 민주당 의총과 비슷해 보이셨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간에 네. 지금 뭐 저 겸 정국에서 내란 정국에서 보여준 지금 국힘은 거의 자해 수준입니다. 네. 민심은 75%인데 당심은 66%가 탄핵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면은 사실 욕 좀 먹더라도 민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당심 따라가는 겁니다. 저 대다수가 85명 이상이 반대했던.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치세 2년 5개월 동안 한 일이 뭐 2년 6개월 동안 한 게 뭡니까? 그 아무리 저 얘기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고 김건희 여사 방어했던 거에 전력을 기울였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 결국은 방치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민심에 어긋나 가지고 또 어쨌든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 뻔한 거를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본청 저 본회의장 들어가서 예. 18명 모여라 해가지고 그나마 그 숟가락 얹었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배신자다 어쩌다
아니 뭐 수박이다 뭐 저 깨버리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참 이래 가지고는 아니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21%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당은 이거는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대선은 아예 포기한 정당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님 말씀이 대체로 저도 수긍하고 뭐 입장 거의 비슷합니다. 2016년 당시 정말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탄핵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때 한 달 가까이 밤샘 토론, 끝장 토론, 또 뭐 이전 투구 뭐 엄청난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만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정 질서 국정 공백을 줄이는 기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정현 당시 당대표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위기는 탄핵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총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그때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낸 겁니다. 그때 자유 표결로 이제 본회의 참여해가지고 그때 의원들 가반 이상이 그냥 탄핵에 찬성을 한 그때 것입니다. 표가 더 많이 나왔죠. 정말 아팠습니다. 예. 저희들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 지금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뭐 죽어도 나는 탄핵의 강은 못 건너간다. 예. 그 갈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날은 네. 뭐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 그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이시니까 제가 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해야겠네요. 한 전 대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앞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또 만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이준석 의원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원래는 조금 이제 아프게 좀 약간 따갑게 말을 하는 타입인데 그 글은 좀 약간 따뜻한 글 같아가지고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거 혹시 개혁신당과 얘기는 안 해봤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병상련이죠. 예. 어쨌거나 뭐 다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한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뭐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아이고 참 그거는 그 안에 있어봐야 지금 될 일 없으니까 나와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저희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서 27일에 첫 변론 준비기일 연다고 하고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심 재판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영식 재판관이 좀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윤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까지 한 그 6명 남아있는 재판관 중에는 유일하게 좀 정말 이 사람 보수다라고 분류되는 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야권에서 보기에는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정영식 재판관은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아, 동기세요? 예, 동기인데 예. 요즘 뭐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대학의 동기인데 예. 제가 아는 정영식 재판관은 뭐 오로지 법에 따라 가지고 또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판결하는 올곧은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가 임명을 했건 간에 누가 지명을 했건 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보수가 절대 다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5대 4냐 4대 5냐 어쨌든 6은 안 넘는다 기각된다 라고 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한 상태에서 8대0 전원일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쯤 되면은 이게 과연 헌법을 어느 정도 위배했느냐 이게 헌법수호 기제가 발동돼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이라는 거는 예. 이 사람이 뭐 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네. 사람들은 뭐 주심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진행은 헌법재판소장 혹은 권한대행이 합니다. 이분은 그럼 뭐 하냐.
기록을 사사치 훑고 발제를 주로 하고요. 네. 평의 때도 발제를 하고 예. 또 재판 진행 중에는 조금 모자란 거 있다 싶으면은 주도적으로 신문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평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면은 결정문을 작성하는 그런 네. 임무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누구가 됐다라는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치우칠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좀 뭔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약간 그거 같네, 뭐 간사 같은 간사죠, 느낌. 간사. 예, 상임위 네. 간사 이런 이분이 느낌이네요. 과거에 네. 한명숙 총리 예, 그 불법 정치수 판결 항소심을 맡았는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걸 이 양반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때리고 이게 이제 다 확정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편향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뭐 야당 쪽에서는 뭐 그런 안 좋은 한명숙 전 인연이 총리 때 있죠. 예, 전례가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이제 네, 일부 언론과 또 야권에서 모락모락 지금 이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영식 주심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고 네, 또 과거 좀 전에 지금 종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명숙 대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어떤 그 소심 판결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나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보수의 프레임을 뭐 또 만들어가는 그 나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2016년 당시도 그때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될 당시도 그때 이정림이 재판관이 이제 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장 권한 네. 대행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분도 뭐 상당히 나름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 내적으로 흔히 말하는 진박 핵심이라는 일부 인사는 법을 좀 안다는 선수들이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재에 가면 이거 무조건 기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뭐 그때 싹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거거든요. 4월 조기 퇴진, 6월 대선으로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통해서 우리 그래도 보수의 기반 많은 보수의 예. 가치 많은 우리가 잃지 말자. 네, 그런 논란을 그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냈는데 그걸 그래서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결국은 탄핵까지 갔지만은 네, 정영식 주심도 소신 있는 원칙적인 판사인 것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또 국회목 추천으로 그리고 결국 민주당에서 2명하고 국민의힘에서 하나 3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한덕수 지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수용해라 그 이야기예요.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현재는 6대 6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예. 인용되는 네. 이게 좀 자기 민주당은 리스크를 위험하게 봐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9대 6이 훨씬 자기네들은 안정스럽게 보는 거죠. 안정스러우니까. 이런 헌재 재판관들 벌써 성향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 분석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이건 맞지 않아요. 어쨌든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과거 재판 결과 이제 본인이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좀 그런 오해를 받지만 지금 그런 극으로 몰아가려는 좀 네.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다. 그래?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나 또 지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는 뭐 민주당에서 2달 안에 뭐 결론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할 거면은 본인 재판이나 좀 신속하게 받아라 이런 논리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소송 기록 통지서라는 것가 전달이 돼야지 뭐 항소심 재판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20일에 항소 유서를 제출하고 이제 진행이 예. 되죠. 그럼 그게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여당이 뭐 저렇게 탄원서도 놓고 결의문도 내고 하는 거 보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선고된 게 12월 15일입니다. 오늘 11월 15일. 네. 오늘 12월 17일.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내에 끝나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받는다고 해도 20일까지 항소 이웃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이 2달이 거진 다 가죠. 그러네요. 2달 반 이상 갑니다. 예. 그리고 판결 선고 전에 최소한 2주, 많게는 한 달 후에 결심하고 선고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 언제 하죠? 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이거는 무지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안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미 633은 깨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 침대 축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자기가 할 걸 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요구를 해야지. 또 더군다나 뭐 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며요. 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아직 저 재판 준비 기일만 계속 하고 있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본 소송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6개월 기소한 지 6개월 넘었는데 예. 이거 헌재 끝날 때까지 1심 판결 날까요? 안 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그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증교사 2심 사건은 고법 형사사무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위증교사 1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아이, 유죄받은 건 진행 안 하고 이런 그것도 건가요? 뒤집힐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모든 위험 요소는 뭐 조사하고 만사 있다. 불협튼튼이고 예. 그다음에 이 뭐 저 법률위원회라든가 혹은 그 담당하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뭐 미리 짐작을 하고 위험 요소 제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음. 지금 뭐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또 그래도 일국의 차기 대권의 향방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혹은 대법원이라는 양대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휘청휘청한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그저 사법 절차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예. 더군다나 무죄라며요 자기들. 네. 무죄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지. 예. 근데 왜 이래요? 왜 믿느냐? 저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미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처한 그런 국정 운영의 어려움 난맥상을 정치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판단해버렸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또 탄핵이라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탄핵과 수사 또 헌재 심리에 맞서 결론을 싸우겠다는 거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올곧이 싸워야 될 문제예요. 예. 앞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정의 공백이나 국정 혼란을 줄이고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정말 집권당 보수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 혁신해 나가라는 거지. 예. 끝까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 날 때까지 그걸 뒷받침하고 또 뭐 야권의 집회 시위에 그게 맞서는 뭐 우리는 또 태극 집회 시위를 같이 맞불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리들부터의 반성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집단 지성이 작동해가지고 자 또다시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자신들만이 항요하면서 또 적폐청산이니 뭐 이런 정치 보복 그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작성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정의 어떤 지성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지금 제밥에 눈이 먼 그런 집단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전에 조홍천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1심에서 그냥 그 중한 그 선고가 유죄 났으면은 선고를 받았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정이 됐고 부장 판사도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항소심 재판 일정을 가져가기 위한 재판 일정 안내도 그것도 제대로 수령 안 해요.
네. 변호사 선임통보도 안 해요. 그럼 마냥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 행위는 예. 누굴 위한 행위인가? 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국민들께서 잘못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한 비상계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 아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출석 요구 하는데 불응하고 또 어저께 출석 요구서를 전달이 안 전달을 되고 있다. 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런 행위하면 맞지 뭐, 않죠.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표 대통령이 더 이상으로 잘못해서 덮이고 예.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잘못해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정말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이제 좀 안 보나 싶었는데 예. 이제 둘 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지금 헌재랑 사법부랑 한동훈 대표가 어제 쓸쓸한 퇴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예. 물론 리더십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12.3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을 한 거에 싸워 맞겠다 네. 했으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좋다 대통령이 이 조기 퇴진의 어떤 명예로운 길을 걸어서 예. 우리 당이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양수 대표위원장이 네. 2월 퇴진 4월 뭐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만들고 간만 볼 게 아니라 그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의원들하고 밤샘 뭐 맨날 며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네. 본인과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 그 수많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인사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 이해시켜야죠. 네. 그런 절차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 인이. 탄핵 이전의 상황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다 실기하고 결국은 형편없는 보잘것 예. 없는 당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법적 책임지겠다 했으면은 네. 국민들에게 절대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동안 국정 운영 방해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네. 비상계엄의 당위성 정당성을 일부 주장하는 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뭐 민심은 어떻든지 간에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양당이 저는 정말 탄핵을 당해야 될 대상은 기성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제발 지금 현재 정치권에 대해서 탄핵해 주십시오. 예. 탄핵을 당할 것은 거대 양당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